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잘 가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재료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뉴욕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미국의 탄탄한 GDP 성장세와 어제 장마감 뒤 알파벳의 깜짝 실적 발표에 따른 기술주 강세 속에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알파벳은 장중 상승률이 7.27%에 이르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2.82%로 좁혔고 기술주들도 고전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부정 의혹이 다시 불거진 끝에 32%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내렸고 S&P 500 지수는 0.33%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바닥 없이 추락했는데요. 지난해 3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회계 감사 법인으로 선임된 언스텐 영이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사임을 밝히면서입니다. 언스텐 영은 지난 6월 30일 마감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202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와 관련해 감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사임했습니다. 지난 8월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의 분식 회계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언스텐 영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경영진이 제출한 자료와 재무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충격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보다 32.68%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전체로는 16% 넘게 올랐는데요. 분식회계 논란 속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고객사 일부가 이탈할 것이란 전망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경쟁사인 델과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급등했습니다. 델은 6.39%,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2.37%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에 호재로 작용했어야 할 알파벳의 깜짝 실적 발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알파벳은 오전장에서 7.27% 폭등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더니 결국 2.82%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뒤 깜짝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3% 오른 채 정규 거래를 마감한 뒤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3.94% 하락 중입니다. 메타는 정규장에서 0.25% 내린 채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2% 급락 중입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고전했는데요. 어제 AMD가 장마감 뒤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게 반도체 종목들에 충격을 줬습니다. AMD는 10.62% 폭락했고 퀄컴은 4.76%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1.36% 내린 채 장을 마쳐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실적들을 보니까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의 이런 흐름들,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는 것을 오늘 개장전에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경제 지표도 다수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평균 예상치는 3.1%였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3%였죠. 비슷한 속도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밑돌았지만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강하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린 건데요. 3분기 동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3.7%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후반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라이언 스윗은 이 보고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미국 연준의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용 역시 탄탄했습니다. 미국 민간 노동시장 조사 업체 ADP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23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 수치 모두 크게 상회한 수준인데요. 작년 7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 여파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던 시장 예상을 빗나갔는데요. 다만 보다 정확한 노동시장 동향은 다음 달 1일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성장률 발표와 무관하게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4.6%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은 5.4%고요.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9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나오고요. 다음 달 1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되죠. 시장은 11월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다양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6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9월 개인소비지출 PCE, 10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3분기 고용비용지수, 10월 시카고 여능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고요. 실적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우버, 마스터카드, 제네락, 에스티로더, 노르위전 크루즈라인 홀딩스 실적이 공개됩니다. 또 일본은행 기준금리도 결정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지표와 실적, 거기에 대선까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